하피풀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의견을 대립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남북은 실질적으로 두 국가다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논란이 인 건데요. 그러자 대통령실의 위성락 안보실장은 우리 정부는 저 두 국가론을 지향하지 않다라며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노선은 통일부 장관 주장대로 두 국가입니까? 안보실장 주장대로 두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까? 일단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할지. 남북 유엔 동시 가입하지 않았냐?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 그 두 국가다. 실용적인 접근 필요하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와 비슷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줄창 선대의 이 통일론까지 뒤집으면서 남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별개의 국가다, 이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 주장 들어보시죠. 이른바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 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숙적인 두 개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세계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입니다. 지난 16일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두 개 국가론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외국은 아니다. 이중적 지위, 절충적 성격을 규정했고 교류협력의 성과가 통일로 이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남북한은 사실상 유엔에 가입한 두 국가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두 국가로 존재합니다. 북한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요. 북한 땅은 우리가 언젠가 수복해야 할 땅으로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두 국가는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자, 또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이세요. 우리 안영환 의원님과 홍익표 대표님.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당장 대통령실의 위성락 안보실장이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통일론에 관련된 우리 역사까지 두고 봐야 되는 건데, 먼저 이제 국내 이야기를 따지면은 통일에 대한 주장은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80년대 중반에 주사파가 나오면서 통일이 염원, 굉장히 통일 지상주의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통일을 거부하는 자는 뭐 배신자다 이런 식까지 논리를 제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2022년이죠. 적대적 두 국가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주사파들이 붕괴 상태에 정신적인 붕괴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통일하면서 갑자기 통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기구만 다 없앴습니다. 일본은 조총련도 통일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갑자기 벙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론이 이야기 나오면서 묘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좌파 진영 중심으로 통일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통일이란 말이. 임종석 전 실장도 비슷한 두 국가 그렇죠. 얘기했고 정동영 장관도 굳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그랬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묘하게 시기가 겹쳐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여정의 말이 참 맞는 말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이 2022년 8월에 우리 제발 잊고 살자, 의식하지 말고 살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말이 현실입니다. 저는 역대 대한민국의 좌파든 우파를 떠나서 역대 대통령들이 마치 통일에 목매여서 북한을 쫓아다니는 그런 흉내를 많이 보였어요. 우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번 만나보겠다는 게 대통령들의 초창기의 모든
정책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책이 꼬이는 거예요. 저는 김여정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8.15 때만 되면은 좀 대북 관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은 이번 8.15 때 뭐가 나올 것인가 보시죠. 그러면 다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통일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박관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또 굳이 유엔 가가지고 통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저는 북한이 받아주겠습니까? 김정일 바로 이틀 전에 절대 남한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는 두 국가로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은 없습니다. 북한 헌법에. 북한 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김정은의 말입니다. 김정은의 말이 앞에 앉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는 두 국가 인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서로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북한에 쏟을 수 있는 열정과 정열을 차라리 한일 관계를 여는데 한일 관계를 뭐 EU 공동체처럼 또는 오늘 아침에 어느 사설을 보니까는 대만과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노동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인력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저는 뭐 주사파적인 의미도 또는 무슨 뭐 동맹파, 자주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한 내에서 역대 대통령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통일에 연연을 하는 것보다는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 핵무기만 없다면 북한 신경 안 쓰고 해도 될 텐데.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요. 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기 3단계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단계 가면서 결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만 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정동윤 통일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두 국가다.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 대북 정책을 주관하는 두 수장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홍익표 대표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말이 정부 입장인 겁니까? 두 분 말 다 틀리지도 않고 뭐 그 일정 부분 이 남북 관계 현실을 반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은 남북 관계, 북남 관계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조한 관계라고 합니다. 조선과 한국.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보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이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헌법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 관계 기본법이 있어요. 남북 관계 기본법에는 두 개의 그 통일을 지향하는 두 개의 정책 실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91년도에 우리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사실 그 당시에 국제법적으로 남북은 두 개의 정치적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론이라는 게 사실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들고 나와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으면서 한 거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이 91년에 유엔 동시가입을 하면서 사실상 국제법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은 소위 하나의 조선, 뭐 조선은 하나다. 그다음에 조국 통일론 이런 것들을 북한 선대,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당시 김일성이 그 국가 주석으로 있을 때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국가론을 북한은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 그 당시에 유엔 가입 당시에 보면 북한은 끌려 들어온 입장이었어요. 소극적으로 했고 그 당시가 우리 북방 정책을 통해서 노태우 정부가 주도를 했었는데 우리는 국가 관계도 요구했었죠. 우리가 중국과 그 당시 구소련과 외교 관계 수립했고 북한도 미국과 일본하고 정식으로 국교 수립을 하는 게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현실론과 이상론의 경계 지점에 서 있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통일과 그 평화 얘기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정권에서는 통일론 주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는 통일론이 나와요. 되게 이제 그 통일론이 흡수통합론에 가까웠죠. 김영삼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면서 또 윤석열 정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좀 엿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한다면 그게 사실상의 통일 아니냐.
라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통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문제는 그거는 그러한 그 자유로운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다음 세대가 그 필요성과 어떤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할 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는 저는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의 그 해안이 지금도 유의미하다 생각을 하고요. 현실론적으로 두 개의 국가를 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개의 정치적 실체를 사실상 존중하는 상태에서 평화적인 공전 상태가 우선돼야 되고 그 이후에 통일 문제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다음 세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과연 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포기한 거냐, 아니면 비핵화 의지를 진정성 있게 갖고 있느냐와 관련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